2018년 4월 2일 월요일. 오늘의 일기. 오늘 달의 모양은 여전히 보름달이라고 볼 수 있고, 어제 마음 먹은 대로 오늘 달의 모양에 대해 공부를 해봤었다. 오늘이 음력 17일인데 내가 알아보니까 대충 한 달의 절반이 지나면 사에서 시작해서 망이라고 하나? 망월대보름이 그래서 망인데, 그 달이 전부 차오르게 보인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이 음력 17일이라서 지금도 보름달에 가깝게 보이는 거다. 그리고 분명 며칠간 달을 보니까 내가 보는 방향에서 점점 오른쪽으로 지면서 이동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방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더 공부를 해보고 자세히 말해봐야겠다. 아무튼 달의 모양은 그러했고, 오늘은 7시 10분쯤에 알람을 맞추고 그걸 듣자마자 바로 깼다. 문제는 깨놓고서 일어나지 못했다. 일어나지 않았다. 자꾸 알람을 미루다가 7시 35분에 일어났다. 그런데 너무 졸린데 일어나긴 해야겠어서 고양이 자세로 30분간 잤다. 그래서 8시 5분쯤에 최종적으로 일어난 건데, 참 시간 아까운 짓이었다. 안 그래도 8시 5분쯤에 어머니가 나오시더니 일찍 일어났네 하시더니 언제 일어났냐고 물어보시길래 7시 10분쯤에 일어났지만 고양이 자세로 30분간 잤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으신지 그냥 헛웃음을 지으셨다. 여하튼 그렇게 8시 5분에 일어나서 유산균을 먹었고, 운동을 하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다 집에 있어서 내가 운동을 할 공간이 없었다. 아무리 집에서 제일 어리다고 해도 자기 공간도 없고, 조금만 늦게 일어나도 아버지가 갈구고, 조금 일찍 자려고 해도 아버지가 TV 못 본다고 승질을 내고, 마음 같아선 빨리 집을 나가고 싶지만 난 보통 야망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도 난 웅크린 채로 버티고 버텨서 나중에 크게 살 거다. 내가 얼마나 독한 놈인지 모두에게 보여주겠다. 나중에 내가 살아온 기록을 보면 독한 냄새가 난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살고 말 것이다. 아무튼 그렇고, 오늘 아침은 정말 맛있었다. 어제 어머니한테 먹고 싶은 걸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 해주셨다.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된장찌개에 애호박, 느타리 아니면 팽이, 그리고 감자, 대파 아니면 양파, 두부를 넣고 먹는 거고, 그리고 애호박전이었다. 난 애호박전을 정말 좋아해서 닭고기 대신 애호박전 먹는 게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찌개랑 애호박전을 해주시는데 찌개에 애호박을 까먹고 안 넣으셨다. 나를 위해 재료를 많이 넣으셔서 뚝배기가 넘쳐서 그런 것도 있다. 그런데 내가 애호박을 너무 넣어 먹고 싶어서 조금 징징댔다. 스티브 잡스가 매일 거울을 보면서 오늘 죽는다면 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했다는데, 저는 오늘 죽는다면 찌개에 애호박을 넣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애호박이 없으니 꼭 살아와야겠네요.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별소리를 다 한다면서 애호박을 넣어주셨다. 대신 빨리 익어야 하니까 조각을 많이 내서 넣어주셨는데, 오히려 고깃집 찌개 같은 느낌도 나면서 더 좋았다. 참고로 난 스티브 잡스를 좋아하진 않는다. 그 별명이 간디이고 간디랑 닮았는데 학생들을 좁혀는 게 취미였던 학원 원장이랑 닮아서 그것 때문에 싫어한다. 어쨌든 내가 기대하던 찌개와 애호박전, 그리고 도시락으로 싸가라고 만드신 오이무침, 순무 물김치, 열무김치, 두부조림 등의 반찬과 밥을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다만 애호박전이 술술 넘어가는데 아버지가 거실에 나와 계셔서
애호박전을 다 먹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조금만 먹었다. 그렇게 아침을 아주 맛있게 먹었고 어머니가 찌개 끓이실 때 옆에서 도시락으로 싸가려고 튀긴 너겟과 마늘을 한 끼로 애호박전 두부조림 오이 무침 밥을 한 끼로 쌌다. 그리고 너겟을 튀길 때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셔서 그동안 신나게 어제 어머니한테 감자가 목욕했다는 사실을 얘기했다. 그러고 보니 저번에 치킨 너겟이 너무 먹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너겟을 2kg 샀는데 실컷 먹었는데도 1kg이 남았고 이제 질린다. 아무튼 그렇게 식사와 도시락 준비를 마치고 씻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식사를 하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를 보고 계셨다. 아버지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개를 보면서 저 개새끼 부모 없을 때 분명 애 문다고 뭐라고 욕을 하던데 어머니가 그걸 듣고 그냥 넘어가기가 싫으셨는지 저 문제점을 고치는 걸 보려고 보는 거야. 다 뭐가 문제인지는 알아. 이러셨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저러다 또 싸우나 걱정했는데 내가 나갈 때까진 싸움이 없었다. 아버진 정말 동물한테까지도 비난을 퍼붓는데 질투는 나의 힘이다 이런 건가? 대단하다. 나도 엄청나게 비아냥대는 게 일상에 연예인은 정치인만큼 검열하며 비난 비판을 일삼고 성격도 모났지만 아버지는 따라갈 수가 없다. 저 이 유전적 성격? 뭐 유전 때문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런 성격은 절대 닮으면 안 되겠다 느꼈다. 그리고 매번 느끼는 건데 부모님이 서로 싸우기 전이나 싫은 소리를 잔뜩 했을 때에는 정말로 기류가 다르다. 공기가 아주 느리게 흘러간다. 난 그 답답한 공기의 흐름이 너무 싫다. 아니면 흐름이 너무 빨라서 느리다고 착각하는 걸지도. 이건 상상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것만 같다. 어찌나 숨 막히는지. 그 숨 막히는 그 공기의 흐름을 몇십 년을 참아온, 몇십 년은 아니지만 십수년을 참아온 나에게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참아야겠지만. 그러고 보면 아버지가 많이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서 조금은 유해진 면이 있어서 진짜 많이 싸움이 줄어든 건데, 그리고 나를 갈구는 것도 줄어든 건데 옛날엔 진짜 어떻게 살았나 싶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의 대부분은 아니어도 상당수는 아버지와 형 때문에 생긴 게 꽤 많다. 이렇게 가정 환경이 중요한 거다. 어쨌든 그렇게 씻고 준비를 마치고 집에 나왔다. 학원에 오기까지 특별한 일은 아마도 없었던 것 같다. 앞으로는 혹시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뭐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 바로 메모를 해두고 특별한 일이 없었어도 바로 메모를 해두는 식으로 미리 뼈대를 생활하면서 짜놔야겠다. 그게 일기 쓸 때도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학원에 오니까 감자가 냥냥거리면서 앵겨댔다. 어제 목욕도 마친 아주 깨끗한 감자가 반겨주니까 뭔가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나도 반겨주면서 만져줬다. 오늘은 감자가 나에게 생각보다 많이 우호적으로 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자의 진짜 전응아 같은 행동, 내가 이름을 부르면 화내는 그 멍청이 같은 행동, 그건 아직도 고치지 못했는데 오늘도 감자야 이렇게 부르니까 으아 하면서 아주 지랄지랄을 했다. 나중에 감자 소리를 한번 일기에 담아볼 수 있으면 해봐야겠다. 일부러 내가 혹시 낮은 톤이라 싫어하는 건가 싶어서 감자야 하고, 아니다, 더 올려서 말했는데, 아무튼 되게 부드럽고 올리면서 말했었는데 그래도 지랄이시다.
우리 감자 진짜. 근데 그래도 특이사항이 있었다. 오늘은 감자가 나한테 화를 내는데도 한 번도 할퀴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름 부를 때 화내는 그 정도도 엄청 그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뭐라고 하지? 아무튼 화를 덜 냈다. 원래 같으면 하악 하악질을 엄청 한 다음에 아주 기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서워서 그러는 건지 엄청 기겁을 하면서 할퀴 때도 있고 아니면 막 오히려 덤빌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그냥 왕 왕 이 정도로만 화를 냈다. 이 정도면 엄청 화를 덜 낸 거라 난 기분이 좋았다. 아, 그리고 또 특이사항으로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내가 사준 집인데, 내가 조립해준 집인데 참 어이가 없는 게, 감자 그 스크래처 박스 집을 보다 보면 스크래처 때문에 먼지 그 털뭉치 그런 게 스크래처에 막 걸려 있다. 그런 거 얘가 먹으면 또 토할 수 있으니까 내가 볼 때마다 손으로 막 집어서 버리는데, 그 스크래처를 손톱으로 건들면서 그 먼지를 찝고 있으면 평소에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서 자라고 말해도 분명 알아들었는데 반항하면서 앉았던 얘가 막 냥냥거리면서 뭐라고 뛰어오면서 집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도 내가 계속 스크래처를 건들거나 감자를, 그러니까 감자 배 쪽을 만지면 뭐라고 얕게 냥 하고 운 다음에 나를 문다. 근데 이건 진짜 신기했던 게, 난 감자가 되게 마냥 개냥인 줄 알았는데 이런 점에서는 좀 신기했던 게, 되게 보통 고양이 같은 면인 게 경고로 울은 다음에 나를 문다는 게 좀 색달랐다. 원래 감자가 나를 문다 함은 진짜 살이 찢어질 정도로 무는 건데, 얘도 힘 조절해서 경고하면서 물 줄 아는구나. 그런 걸 처음 알았다. 그게 스크래처를 사준 게 며칠 안 됐으니까 이 사실을 안 지도 며칠 안 됐다. 아무튼 오늘도 스크래처 그 먼지 뽑아주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물려고 하길래, 그 며칠 전에 지인이 말해줬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봤나? 물려고 할 때마다 딱밤을 때리면 얘가 안 문다고 하길래 한번 해볼까 생각은 했지만 이미 나랑 관계가 너무 나빠서 그런 처방은 먹히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 마음에 접어뒀었던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나는 절대 딱밤을 때릴 의도가 없었다는 말인데, 감자가 오늘 갑자기 날 물길래 진짜 웃긴 게, 난 진짜 딱밤을 때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오른손에 물리고 있었는데 왼손이 갑자기 감자 코에 정확히 딱밤을 빡 때리는데, 와. 근데 이건 좀 섬뜩한 게, 지금도 난 진짜 감자에 딱밤 때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때렸을까? 이게 반사적으로 날 보호하려고 때린 건가? 아무튼 신기하다. 근데 난 뭐 딱밤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난 딱밤이 약하다고 생각은 안 한다. 내 딱밤이 꽤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사람한테도 아픈 딱밤을 감자가 코에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까 난 실제로 딱밤을 때리더라도 이 정도 강도로 때릴 생각이 아니었는데, 진짜 감정 싣고 게임 졌을 때, 아니 게임 이겼을 때 그 딱밤 때리는 정도로, 사람한테 때리는 정도로 때려가지고 빡 소리가 나는데, 와 진짜 너무 미안했다. 이렇게 미안한 적은 처음이었다, 감자한테. 근데 솔직히 미안하면서도 솔직히 조금 웃긴 게, 감자가 딱밤을 맞자마자 물려고 하던 입도 바로 놔버리고, 원래 얘가 이렇게 맞았으면 그 나한테 분명히 이런 식으로 때린 적은 없어도 내가 이렇게 제압을 하거나, 아 그러니까 솔직히 때린 적은 있지, 딱밤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딱밤 때리거나 제압하거나 물 뿌리거나 하면 얘가 경기를 일으키면서 오히려 나를 해키려고 막 하는데, 딱밤이 너무 아팠었나? 너무 아파서 그랬나? 얘가 바로 입을 떼더니 그냥 그 집, 이 박스 집에 들어온 상태에서 완전 구석으로 몸을 밀착시키면서 막
가만히 있는데 웃기는 건 평소에 겁먹었을 때 하는 행동인 귀 웅크리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는데 난 깜짝 놀랐다. 얘가 설마 죽어버렸나 쇼크사했나. 물론 그랬을 리는 없지만 얘가 진짜 아팠는지 계속 그러고 있길래 되게 미안했다. 근데 역으로 무서웠던 건 그렇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감자야 미안해 이렇게 말 걸면 또 말 건다고 막 할킬까봐, 그리고 또 안 그래도 딱밤 맞았으니까 더 할킬까봐 그게 걱정돼서 말은 안 하고 그냥 만져줬다 코 쪽을. 막 아팠냐고 하면서. 아, 말을 하긴 했구나. 근데 좀 주의 그 뭐라 하지, 조심하면서 말했다. 혹시 얘가 할퀴면 바로 빼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면서. 아무튼 얘가 딱밤을 맞은 게 미안은 하지만 참 웃겼다. 그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였나? 진짜 그렇게 해버린 게, 아, 난 아무래도 교회를 나가야만 하는 건가? 이게 소위 말하는 콜링인가?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 참 웃겼다. 어쨌든 오늘은 감자를 부르는데 화내는 강도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기분이 좋았다. 이게 계속 지속될진 모르겠지만, 아, 그래도 무서워서 못한 게 있는데 감자를 만지면서 감자를 부르진 않았다. 그러니까 얘가 집에 나와 있을 때 이름 부르면서 만진 적은 있는데 얘가 집에 들어갔을 때 내가 만지고 있으면 그 얘가 맘만 먹으면 핥혀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만진다. 근데 그 얘가 집에 들어가 있는 걸 만질 때 이름 부른 적은 없다. 되게 말주변이 없는데 어쨌든 의미 전달은 됐을 거라 생각한다. 아무튼 내 궁극적인 목표는 얘가 내가 말을 걸어도 화를 안 내는 거고 박스 집에 들어가 있을 때 만지면서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다. 언젠간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입양을 갈 수도 있겠지. 근데 내 생각엔 감자 입양 못 간다 절대. 벌써 최소 2살 반 이상의 수컷을. 솔직히 감자가 예쁜 고양이는 아니고 어쨌든, 그리고 품종도 따로 없는 거고 중성화도 안 했는데 이런 얘 누가 데리고 가나. 아, 물론 개냥이인 점에서는 꽤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글쎄다. 별로 입양될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아무튼 선생님 비위에 안 거슬리게 감자가 잘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오래오래 살면. 어쨌든 이렇게 감자랑 잘 지내니까 이렇게 감자한테 좋은 생각도 해주고 말도 해주고 역시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 아, 그리고 아까 감자가 날 반겨줘서 최선을 다해 만져줬다고 말한 부분 이후로는 그 내가 일기를 다 못 써가지고 즉흥적으로 쓰는 건데 역시 3000% 빠지는구나 싶다. 이분이면 할 수 있는 말을 혼자 흥분해서 잔뜩 늘어놓고 말하고 있는 게 역시 대본이 중요하다 느낀다 다시. 아무튼 이제 할 얘기가 딱 하나 남았는데 오늘은 사실 그 한 3주 전부터인가 내가 매주 월요일마다 듣고 있는 세미나가 있다. 그 세미나를 오늘도 듣는 날이라서 세미나를 들으러 저녁을 먹고 세미나 장소로 향했다. 그런데 그 분명 2층에 무슨 실로 오면 된다고 했는데 그런 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죄다 다른 부서만 있는 게 엄청 당황스러웠다. 오늘은 일부러 그 세미나 장소가 바뀌고 내가 땀도 많이 흘리니까 좀 여유롭게 가서 좋은 자리 선점하려고 일찍 갔는데 40분이나 일찍 도착했는데 결국은 20분 동안 헤매다가 20분 일찍 도착한 셈밖에 안 됐다. 나중에는 도저히 못 찾겠어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선생님이 전화를 안 받으셨다. 근데 웃긴 건 전화를 끊자마자 어찌 하다가 위치를 찾게 돼서 들어갔다. 그런데 거기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너 위치 못 찾아서 전화 걸었구나 하시는데 네라고 대답을 했다. 그런데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전화를 안 받으신 건지 뭐 사정이 있으셨겠지 싶지만
뭔가 되게 좀 당혹스러웠다. 아무튼 그렇게 세미나를 들었는데 저번 주에 강의하시던 분이 오늘의 마지막으로 세미나를 하시는 거였다. 그러니까 세미나는 계속되는데 그분의 강의가 마지막이었다. 근데 진짜 재미없었고 많이 보기 힘든 장면들도 많이 나왔었다. 하, 아무튼 세미나는 참 유익하지만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많이 먼 곳이라서 갈 때도 힘들었지만 올 때도 많이 힘들었다. 지하철에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그리고 왜 이렇게 밀쳐대는지, 오늘은 무슨 등산 가방인지 아니면 사람의 등인지, 뭐가 자꾸 내 등을 엄청 찌르는데, 열받아서 계속 등으로 쳐버릴까 생각하다가, 어젠가 엊그제 일기에 분명 역지사지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아무리 부당해도 참는 게 상책이다. 다시 상기했으니까, 그렇게 상기를 해놓고 이틀 만에 또 일기에다가 오늘은 어떤 사람의 등을 쳐버렸다. 이러면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참았다. 일기가 나의 그 위험 행동을 막아줬다. 아무튼 그렇게 사실 세미나 내용에 대해 말할 게 많긴 하지만 지금 일기가 벌써 20분이 넘어가고 아무튼 뭐 그랬다. 세미나 듣고 지금 집에 와서 일기를 다 썼고 그리고 오늘도 역시 꼭 일찍 잘 거다. 그리고 오늘은 일찍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영부영 하다가 늦게 학원에 갔는데 물론 어제보다는 생산적으로 살았지만 그거야 당연한 거고 내일은 진짜 더 야무지게 살아야겠다. 아 그리고 내일은 어차피 병원에 가는 날이니까 뭐 이미 야무지게 사는 거 5할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다. 병원 가서 훈련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내일은 또 선생님이랑 수업하는데 수업 열심히 듣고 하면 나머지 5할은 내 노력으로 하면 되겠지. 아, 병원 가는 것도 힘들지만 선생님 수업 들을 생각에 벌써 마음이 지친다. 물론 내가 공부를 안 한 것 때문에도 더 갈고 싶까 봐. 갈고 싶까 봐가 아니라 갈고 싶거다. 내가 공부를 안 한 탓이지. 어쩌겠나. 아무튼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내일 또 최선을 다해서 못했던 공부도 메꾸고 나의 나한테 있어서도 좀 더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오늘의 일기